또 사람들은 헌재의 탄핵 인용의 결정적인 증거가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 또 한덕수 총리의 증언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 탄핵 심판에서 비화폰 통화 내역과 CCTV 영상이 제시됐다면은 참과 거짓의 증언들이 좀 명쾌하게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도 탄핵 절차법에도 형사재판과 같이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 탄핵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헌재의 논리는 탄핵은 일종의 행정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법에 엄연히 헌법재판소법에 엄연히 있는데 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훈시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찌 됐든 하여튼 뭐 단심이니까. 그런데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전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약 1,800만 표를 얻어서 된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재판에서 탄핵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계엄 해제를 했는데 바로 그날부터 이런 내란몰이 수사가 이루어졌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탄핵 심판에서 이런 증거들을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이런 증거들을 막 던져서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나중에 시간이 가고 나서 듭니다. 저는 계엄 해제 요구 국회 의결이 있자마자 하여튼 뭐 아까 같이 분을 철수시키고 국무위원 소집을 기다리다가 계엄사령관하고 장관을 불러서 군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라고 했고, 그래서 김용현 장관이 즉시 화상으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엽니다. 원래 이것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계엄 해제 선언이 있어야 군이 계엄 상황을 종료시키는 전군 지휘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에서 3시 사이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계엄 선포 후에 제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습니다. 야당 상대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보안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의원들은 걱정할 거 없다. 곧 끝난다. 그리고 추경호 의원도 대통령이 자기에게 전화해서 국회가 절차 밟아서 해제 요구 의결하면 즉시 해제한다라고 제가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소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계엄 선포 전날인 2012년 2월에 공주 민생토론회와 산성시장 방문, 12월 3일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를 모두 소화했습니다. 이 민생토론회는요, 한 2시간 이상 대통령이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자료 숙도 안 하고 가면 아주 생방송되면서 망신 떨기 딱 좋은 행사입니다. 거기다가 외국 대통령의 공식 방한은요, 그냥 비즈니스 런치가 아니고 국빈 방문하고 우리가 비용을 다 대주거나 또는 무슨 이런 거 몇 가지만 빼면은 똑같습니다. 소인수 회담부터 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이거를 제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거를 전부 소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 김용현 장관이 가지고 온 거 꼼꼼하게 못 본 과오도 있습니다. 네, 다 했어요 이제. 네네. 그리고 이런 공주 민생 토론회와 키르기스탄 대통령 공식 방한 행사장에서 제 모습 언론에 나온 걸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긴장감이나 초조함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소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 대통령이 2시에서 3시경에 갔는데 또 남아있는 내부 회의도 다 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이야. 박정희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친위 쿠데타를 했죠. 유신으로. 그런데 친위 쿠데타 유신을 하기 위해서 그 무슨 화랑 사업인가 뭔가 하는 비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중앙정보부, 법무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장기간 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국회 해산했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여서 유신헌법을 통과시켰고 그 유신헌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72년 연말에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 6년짜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장기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첩사령관은 아시다시피 12월 1일부터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까지 이틀간 휴가 갔습니다. 이거 뭐 위장 휴가입니까? 아닙니다. 부대원들 역시 퇴근했다가 뉴스 보고 12시가 넘어 들어왔는데 이 법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방첩사는 12월 3일이 내부 인사 발표가 있어서 회식과 음주가 많아서 술 안 먹은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고 다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또 수방사는 계엄 당일 저녁에 주요 간부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또 퇴근하다 보니까 소집에 시간이 걸렸고 당직 근무자 위주로 인원이 편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전 준비를 하지 않았던 거죠. 저도 이런 메시지 계엄에 대해서 별로 준비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긴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정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는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런 국정 마비와 헌정 붕괴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조치. 저는 이 국민을 깨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종북 주사파 또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 싸우는 거는요, 국가 간이 제대로 서 있고, 또 건전한, 또 나라를 사랑하는, 자유와 정의를 아끼는 이런 국민들이 많이 깨어 있어야 이걸 이겨내가는 거지. 그럼 뭐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잡아낼 거예요? 잡아낸다고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서, 세월이 지나면 더 반국가 세력이 더 단단하게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조치 가지고 못 없앱니다.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국정마비 상황을 주권자들을 깨우게 하는 그런 조치였기 때문에 저는 계엄 해제하고 새벽에 관저로 돌아와서 야, 그래도 안전사고 없이 그래도 군인들이 잘 참아줘서 참 다행이다. 그러면서 좀 안심하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하고 났더니 바로 뭐 내란 어쩌고 하면서 떠들길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란이라고 그러면 내가 뭐 국회를 문을 닫거나 또는 뭐 반영구적으로 국회를 셧다운을 시키거나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내란무리 하는 거 보고 뭐 원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좀 그러다 말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제가 헌재 탄핵 사건의 변호인인 김홍일 변호사님한테 전화해서 얘들이 아마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영장이 기각되면 이제 경찰이나 뭐 이렇게 해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진하게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이 들어가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수가 214명이 나왔으니까 한 20몇 명이 그 도장을 찍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그렇지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결국은 국민들을 깨우고 청년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알게 되면 나라는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깨쳐야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더 강한 그런 반국가 세력을 더 키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26년간 검찰에서 많은 수사를 했지만 이런 뭐 정치적 음모 그리고 이런 치밀한 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내란몰이가 기획되고 진행되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월 3일에 공수처가 저를 체포한다고 관저에 봤을 때도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출입 수색이 안 된다는 거는 뭐 검사면 누구나 다 알 텐데 그냥 저렇게 쇼하다가 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뭐 집원도 수색영장에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0개 집원이 영장에도 없다는 거예요. 뭐 영장의 입법 기재는 뭐 둘째를 치고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월 15일 날 수천 명의 경찰하고 저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 거를 보고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체포에 응했는데 이게 내가 본 국가 위기보다 실체가 더 심각한 지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 이거는 상당 기간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저지시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찰 폭동을 동원해가지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